시간에 공부에서도 바로 주향과 경사를 측정했었다. 자, 그랬을 때 상당히 어렵게 여러분들 느꼈을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우리 지형도에서 주향은 동서남북,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이죠. 자, 클리노미터는 이 방향이 바뀌어 있다. 이유는 그래, 읽기 편하라고 바뀌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거기서 측정한 주향의 값이 요 방향이더라. 어떤 지층이 요 방향으로 방향성이 돼 있더라.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 얼마다? 요만큼이 예를 들어 30도로 벗겨졌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뭐라고 읽어주면 됐었어? 그렇습니다. n 하고 30도 이스트다. 이렇게 읽어주면 이게 주향 방향이 되겠죠. 자, 그리고 경사를 측정했더니 경사는 어디하고 어디밖에 없어?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으로 경사가 지겠죠. 자, 그런데 측정을 해봤더니 어떻게? 클리노미터의 안쪽 눈금을 읽어봤더니 25도가 측정이 됐더라. 가정을 해보자. 경사가. 자, 근데 방향은 현장에서 우리가 결정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현장은 나침반이 이쪽으로 작용한다. 이쪽으로 당연히 작용하니까 지층이 이쪽으로 기울어졌다. 우리는 그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S2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향과 경사를 측정해서 결국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기호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만약에 N45도 이스트다. 그럼 N45도 이스트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경사가 60도 SE다. 그러면 60도 SE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림이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N45도 웨스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N45도 웨스트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30도 N2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N2면 이거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일단 그려. 헷갈리면 그려. 여기가 N, S, W인데 N45도 웨스트면 어떻게 하면 돼? N45도 웨스트면 뭐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지? 그리고 30도인데 N2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쪽으로 경사지겠지. 아니면 SW인데 N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숫자 45도, 그 다음에 30도 이렇게 하면 주향과 경사가 측정이 되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지층이 어떠한 방향성도 없이 원래대로 그대로 쌓여서 우리 저 시간에 얘기했죠. 그대로 쌓여서 원래 쌓였던 그대로 수평하게 쌓인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떤 방향성도 없고 경사도 없지, 그지? 그럴 때는 이걸 수평층이라고 불러서 얘는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 수평층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근데 주향이 정확히 동서 방향이고 거기에 경사가 놓여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주향이 동서 방향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NSWE니까 동서 방향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동서 방향 여기 오면 되죠, 그죠? 그러면 경사는 어떻게 질 수밖에 없겠어? 이치상 이쪽 아니면 이쪽일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근데 만약에 30도 S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30도만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경사가 완전히 90도로 확 수직층이 돼버렸다고 쳐봐. 수직층. 자, 그러니까 뭐 이런 지층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경사가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어. 근데 뭐는 있어? 뭐 주향은 있지. 메인 디렉션은 있다 이거야. 메인 디렉션은 이렇게 주향은 있지만 경사가 완전히 수직층이야.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N 60도 이스트다. 그럼 여기가 60도고 이게 90도다. 90도면 뭐야? 이거 점으로 표현할 수는 없고 하니까 이렇게 이거 수직층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수직층은 이렇게 얘기한다. 경사가 90도인 걸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 또 수직층이라는 게 있죠. 그죠? 선생님이 말을 혼용했는데 주향이 있고 그 다음 경사가 이렇게 있는 것 그런 거는 이렇게 각도를 써주고 이렇게 써주는데 수평인데 완전히 얘가 방향성도 없으면서 그냥 완전히 수직으로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그런 경우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각도 없이. 자, 어때요? 원리는 똑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를 해왔으니까 여기 보면 이런 셰일, 석회암, 뭐 여강, 그 다음 사암은 점점점, 화강암은 이런 표시 많이 봤을 거야. 그래서 이암은 이런 표시를 하죠, 그죠? 이런 표시도 우리가 지질도에다 표시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질도 표시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 지질도 해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 이 지질도 부분을 잘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볼 텐데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고 잘 보세요. 선생님이 등고선 하나 그려볼게. 그럼 등고선이라는 게 뭐지? 높이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 등고선이지? 그래서 이렇게 등고선을 그려볼게. 자, 그려보면 여기를 300m, 200m, 100m 이렇게 그려볼게. 우리 보통 이런 것들은 이 300이 높다는 거 아니니? 그럼 대략 이거를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 되니? 이 300을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쭉 해서 그려보고 여기 300, 여기 300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200선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200선 이렇게 해서 200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그 다음 100선 이렇게 이게 100m 선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한 게 요게 이게 등고선 아닙니까? 더 쉽게 얘기하려면 지금 여기다 그린 이 등고선을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너한테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면 이런 모양이겠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조사한 그 지질도가 노선 지질도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거를 교실에 들어와서 입혀본 것이 지질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여기에 이렇게 이쪽에 이만큼 어떤 같은 암질이 이렇게 있더라 라고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입혀서 이만큼이 같은 암질의 무엇이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이거를 그대로 이 위에 있는 이 등고선을 그대로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면 이 모양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하, 따라서 이 등고선,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서로 이렇게 나란하게 이루어진 결국엔 수평층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번 같이 보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선생님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300m, 여기가 200m, 여기가 100m 이렇게 한번 해볼게. 300, 200, 100.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아까와 같은 방법을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슉 올라가서 슉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래 놓고 지질 단면도 아니 지질도에서 그려놓은 뭔가 그 암질이 자 이렇게 됐더라 뭐 이렇게 돼 있더라 자 이렇게 돼 있더라 그러면 얘를 들어 올린다고 하면 들어 올려서 옆을 본다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죠?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지? 우리가 이걸 아까는 수평층이라고 얘기했지만 얘는 무슨 층이겠어요? 수직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사층이라고 하는 건데 경사층이 제일 많이 나오겠지만 한번 볼까요? 자, 아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잘 보자. 자, 이렇게 300m 뿅, 300m, 200m 뿅, 100m 뿅. 원리는 똑같으니까요.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m, 200m, 100m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놓고 쭉 수세배 아까 내린 방법대로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100m 선이죠. 자, 근데 200m 선 쭉 해서 그려서 200m 선 쭉 그려서 여기가 200m 선이라고 한번 해볼게. 200m 선 그리고 여기가 300m 선 쭉 그리고 여기가 300m 선 쭉 그려서 여기 쭉 해서 여기가 300m 선 그랬을 때 어떻게 이 선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예상할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지층 경계선을 그렸더니 어떻게 됐더라?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더라. 여기서 이 지층이 다른 지층하고 좀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들어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를 쭉 내려봐. 내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만나겠지, 그지? 그다음 여기 300m 선에서 또 내려다 보면 300m 선 여기에 만나겠지, 그지? 이게 따로 일일이 그리지 않아도 방향성만 알아도 되지만 일일이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쭉 여기서 만나겠지, 그지? 100m 선도 쭉 가니까 여기서 딱 만나겠지, 그지? 요거를 요렇게 선을 그으면 되겠네. 아하, 경사층이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기가 A지층, 여기 B지층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B지층, 여기 A지층이죠? 그럼 누가 먼저야? B가 먼저, 그 다음에 A가 먼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뭐다? 경사층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이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하, 자, 이 지층이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나라는 거 보니까 어때요? 이걸 들어 올리면 이렇게 수평층처럼 보이겠다, 그죠? 그 다음에 지층 경계선이 직선인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아하 수직층처럼 보이겠다. 수평층, 수직층. 자, 그런데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나란하지 않거나 또는 직선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 경우는 경사층일 것이다. 자, 이런 건 어떻게 따진다고 했어? 그대로 내리고 그대로 내려서 어떻게 그 방향성으로 쭉 이어지니까 어때? 아하, 바로 경사층인 거 알 수 있죠?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산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경계선을 쭉 이어서 여기에 딱 교차하는 면 딱 보죠. 그리고 200m 선 쭉 내려서 보니까 200m 선. 여기도 또 몇 미터 선? 100m 선이죠. 100m 선 쭉 내려서 요 지층경에서 같은 거니까 쭉 이어지면 이렇게 경사진 거 볼 수가 있네. 자, 좀 자세하게 보죠. 자, 원리는 똑같으니까 당황해 하지 말고,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당황해 할 거 없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떻습니까? 이거 뭐야? 딱 봐도 경사층 같지? 이거 쭉 내려보니까, 아하, 여기서부터 400m, 여기가 300m, 여기가 200m 쭉 되니까, 요렇게 돼서 A라는 지층이구나. 마찬가지로, 보니까 여기 또 쭉 내려요. 내려서 여기 300m 쭉 내리고 200m 쭉 내렸더니, 요 경계선이 요거구나. 지금 쭉 해서, 여기 A구나. A와 A가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여기 A하고 이쪽 A가 똑같은데 계속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겠어?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뭐였다는 거죠? 그렇지. 같은 지층이었다는데 지금 너희들이 볼 때 여기에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바로 뭐겠어? 습곡이었다. 자, 습곡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B가 바로 배사축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지층 경계선이 축을 중심으로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는 이 모습, 대칭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건 습곡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부정합이라는 거예요. 자, 부정합은 여러분 보니까 딱 봐도 느낌 오죠? 등고선과 나란한 지층 경계선 봤더니 얘는 무슨 층이야? 수평층인 것 같죠? 얘를 들어 올리면 이런 모습이겠지, 그지? 자, 그럼 여기가 C가 딱 있어요, 그죠? 자, 근데 A라고 하는 녀석은 뭐야? A라고 하는 녀석은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나란하지 않고 수직 직선도 아니고 경사져 있죠. 그럼 여기는 뭐야? 아하, 요렇게 뭐다? 경사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A층이고 이게 B층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게 무슨 부정합이겠어? 경사 부정합인 거를 알려주는 거죠. 이게 부정합 면일 테고요. 지층의 순서는 B, A 다음 C가 되겠죠. 그죠? 어때? 아하, 지질도만 봐도 우리가 지질 구조가 무엇인지 대충 파악한다는 거야. 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단층이긴 합니다. 어려워요. 이거는 좀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원리는 똑같다. 원리는 똑같다. 조금 더 키워 선생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키웠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 자, 보면 어떻게 돼? 그래.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시커멓게 보이는 이 선이 있죠. 이 선이 뭔가 반복되는 이 지질 구조를 딱 단절시키는 느낌이 나오네. 그지? 그럼 요 선부터 한번 정리를 해줘 보고 갈게. 자, 여기서 쭉 내려서 이 점을 딱 찍은 걸 여기를 딱 보고 그 다음 여기가 몇 미터 선입니까? 이게 300m 선이죠? 300m도 쭉 가서 다 연결되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 여기가 몇 미터 선이지? 한 250m 선쯤 되겠다. 쭉 내려서 여기 어딘가에 딱 찍히고 그럼 방향성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방향성대로 쫙 거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거저 놓고 그 다음 A와 B, C 바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B에 이렇게 허옇게 돼 있는 이 두 개의 지층 경계선, 이 경계선이 어떻게 방향성을 이루어지는지 한번 따져보자고. 따져주면 좋겠죠. 자, 선을 일단 이렇게 가운데 쫙 한번 임의대로 한번 나눠본 거예요. 나눠서 이 앞쪽 면을 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아하 여기에 닿고 또 아하 여기에 단다. 그렇죠? 그 다음 요게 몇 미터 선이죠? 요게 400m 선이죠. 그죠? 400m 선에 쭉 내려서 이렇게 닿더라. 요게 몇 미터 선? 300m 선이죠. 요게 쭉 하고 닿더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의 지층 경계선은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야. 즉 B와 C의 지층 경계선인 거죠. 그 다음 B와 A의 지층 경계선은 어디야? 얘 쭉 내려서 어디 닿았어? 여기 닿았었지 아까? 그 다음 요게 몇 미터 선이야? 400m 선이죠. 쭉 내려서 어디야? 여기 어딘가에 닿겠죠. 그죠? 그 다음 여기가 몇 미터 선이니? 그래 아까 여기랑 거의 맞아 떨어지겠다. 그지? 누구랑? 단층선하고. 그러니까 이 선을 쭉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지. 아하 만들어지네. 누가 만들어져? A지층, B지층, C지층의 지층 경계선이 만들어지죠.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따지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자, A와 B 경계선. 바로 요 선이죠. 요 선도 같은 방법으로 따지는 거야. 어떻게? 쭉 내려. 쭉 내렸더니 여기 몇 미터 선이야? 300m 선이죠? 쭉 내려 300m 선. A와 B 선. 그죠? 그 다음 여기가 몇 미터 선? 200m 선. 쭉 내려. 200m 선. 쭉 내려. 여기 또 몇 미터 선? 100m 선. 쭉 내려. A와 B 경계선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마찬가지로 요 선 있죠, 요 선. 요 선을 또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A, 요게 B, C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딱 봤더니 어떻게 됐어? 아하, 어디가 상반이야? 요게 상반이고 이게 하반인 거 보이잖아? 자, 그런데 어떻다? 이 A와 B라는 지층이 서로 이렇게 엇갈려 있는데 어떻게? 아하, 상반이 미끄러져 내려가 있죠. 자, 이건 무슨 단층이겠어, 이거? 그렇죠. 바로 정단층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단층은요,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대충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직접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 그려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이렇게 지층 경계선을 쭉 거가지고 하나씩 내려가면서 그 등고선에 내려가면서 경계선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려보는 게 좋다. 자, 이렇게 하나씩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재밌는 거를 한번 또 볼게요. 지질도에서 어떻게 주양과 경사를 직접 클리노미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지 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야? 경사층이죠. 지층 경계선과 그 다음에 등고선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경사층 아니겠어요? 자, 이 그림은 딱 봐도 어떤 모양일까요? 이 그림은 딱 봐도 여기가 이렇게 높은 모양일 테고, 그죠? 이 녀석이 여기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경사 적겠다 보나마나, 그지? 그래서 이렇게 경사진 층인데 이 경사진 층에 바로 주양과 경사를 측정할 수 있다. 자,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뭐 너무 간단하죠. 자,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 어떤 모양일까, 얘들아? 이런 모양 아니겠어? 자, 얘를 선생님 3D로 한번 그려보면 뭐 이런 식의 3D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자, 이걸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 자, 이런 식으로 됐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의 주양 방향은 어디야? 이것의 주양 방향은 여길 테고, 이게 주향일 테고, 경사 방향은 어디겠어요? 경사 방향은 바로 여기가 경사 방향이겠죠. 이게 경사겠지. 그렇죠? 이거를 나타낸 그림이야, 이게. 그렇죠? 그러면 주향은 여러분 생각을 해봐. 주향은 어느 방향이 주향이겠어? 그렇습니다. 주향선은 결국에는 우리가 보통 이 주향선은 요 방향이 주향선 아니겠어요? 요 방향이 주향선이잖아, 그지? 그럼 이 주향선은 뭐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이 주향선은 같은 높이에,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3D로 그렸으니까 같은 높이, 그죠? 여긴 같은 높이야, 그지? 같은 높이의 두 지점을 연결한 선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향선 아니겠어요? 같은 높이의 같은 높이의 두 지점을 연결한 선 아니겠어? 그러니 지질도에서 여기가 몇 미터 선? 500m 선. 여기도 몇 미터 선이야? 지금 여기에서 쭉 가는 요 500m 선이죠, 그죠? 이 500m 선을 어떻게 두 지점을 같이 연결한 요 선이 바로 수평선이 주향선이 되겠죠. 이게 주향선입니다. 주향선 또 있죠. 여기 300m 또 만들어질 수 있지. 이게 주향선인 거죠. 자, 이게 주향선인 거죠, 결국엔. 이 주향선에서 어떻게 높은 데서 낮은 방향 쪽으로 90도 경사를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경사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사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여기서 이 방향이 무슨 방향? 500m에서 400m 가는 방향 아니겠어요? 이게 경사 방향이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보자.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 자, 주향선을 어떻게 그으면 된다고? 동일한 높이에서의 지층 경계선과 등고선이 만나는 두 지점의 같은 높이의 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지층 경계선이 여기잖아. 이게 지층 경계선이잖아. 이 지층 경계선 중에서, 즉 여기가 지층 경계선 중에서 같은 높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같은 높이에 연결한 선, 요게 주향선이고, 이 주향선에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측정한 요 방향이 바로 경사 방향이다. 다시 얘기하면 요게 주향 방향이요, 요게 경사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간단하게 측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또 경사 각도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경사각. 자, 경사각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기 보니까 요게 경사각 아니겠습니까? 요게 지금 여기 경사각이죠? 요것도 경사각이죠. 억각으로.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요 각도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각도 아닙니까? 요 각도는 요 직각삼각형의 탄젠트 값이죠, 그죠? 탄젠트 하니까 어렵네. 뭘 어려워? 여기가 500m, 400m 아닙니까? 이 높이가 그럼 100m죠, 그죠? 100m고 이 수평 길이, 즉 요 주향선이 몇 미터 주향선? 500m 주향선. 여기서 볼 땐 요게 500m 주향선이죠, 그죠? 요 주향선 몇 미터 주향선? 400m 주향선. 요 주향선이죠, 그죠? 이 주향선에서의 두 주향선의 수평거리, 요 수평거리, 선생님이 여기를 얼마라고 할까요? 100m라고 할게. 일단 100m라고 놓을게.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가 100m야. 여기가 100m. 그리고 높이는, 두 등고선의 높이가 100m니까 높이차 100m지. 근데 이런 그림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요 그림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요게 100m, 요게 수평거리 100m, 그죠? 그럼 여기, 이 각도, 특수각, 탄젠트, 얼마가 돼? 세타는 100m 분의 100m니까 1이네. 여러분들 이게 특수가 몇 도죠? 45도가 되겠지, 그치? 그렇습니까? 자, 어때요? 이런 식으로 경사 각도 구할 수 있습니다. 지층의 두께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조금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만 선생님하고 개인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지질도를 그리는 방법과 지질도에서 주향과 경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전 시간과 이번 시간이 만만치 않은 아마 부분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조금 여러분들 익숙해지고 또 자꾸 연습해 보시면, 문제 풀고 연습해 보시면 또 그렇게 못할 것도 아니니까 용기 내시고 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